출력문 2개 만들어서 이렇게 일단 2개를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할게요. 실행을 하면 죄송해요. 프린트 자 해서 이렇게 둘 다 실행이 되죠. 둘 다 실행이 되면 안 되고 특정 조건에 맞게 얘가 실행되거나 얘가 실행이 돼야 됩니다. 그죠? 자 이제 그럴 때 우리가 뭐 쓰면 된다? if문을 쓰면 된다. 그래서 이제 if 땡땡 여기 조건을 넣을 거고요. 이 if문에 연결되는 문장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자 얘는 다른 조건이니까 역시 if를 다른 걸 쓰시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이제 요것만 따지시면 돼요. 이게 출력돼야 되는 경우를 보시면 나이가 19세 이하 그리고 60세 이상이 할인 대상이래요. 자 그러면 이제 나이를 의미하는 변수가 하나 필요하겠죠. 자 여기다 이렇게 10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나이가 이제 10살인 사람 대상으로 판별을 하면 돼요. 10살은 할인 대상입니까? 할인 대상이 아닙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이제. 자 이제 에이지를 비교를 하시면 돼요. 나이가 19세 이하 표현하면 다 아시죠? 에이지가 19세 이하라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요게 참이라면 이거 실행하면 되죠. 이렇게 넣어주면 참일 때 여기 실행될 거예요. 그래서 에이지에 10 넣으면 이거 실행되죠. 19가 12, 19보다 작으니까. 자 그리고 60세 이상 자 요거를 지금 이 조건을 하나 이미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60세 이상인 경우는 if문을 다시 만들어 줘야겠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조건이 한 개, 두 개잖아요. 에이지가 19세 이하인 조건, 60세 이상인 조건. 자 이런 식으로 조건이 두 개면은 if문 두 개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건이 한 개면은 if문 한 개. 조건이 세 개면 if문 세 개. 그래서 이 조건 만족해도 요거 실행하면 되고요. 이 조건 만족해도 요거 실행하면 되죠. 자, 근데 요걸 이제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요. 잠깐만요. 요걸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은 먼저 할인 대상을 우리가 판별을 했잖아요. 일단 요것만 갖고 판별을 할게요.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자, 그리고 할인 대상임을 따졌는데 할인 대상이 이게 아니다. 그럼 할인 대상이 아닌 거죠.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할인 대상이거나 아니거나. 자,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뭘로 할 수 있다? LG로 할 수 있다 그랬죠? 둘 중에 하나. 요거를 하거나 요걸 하거나. 그래서 19세 이하면은 할인 대상이라고 출력을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할인 대상이 아니니까 할인 대상이 아니라고 출력을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살을 넣으면 할인 대상입니다가 나오는 거고, 여기다가 50세를 넣으면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가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여기 70을 넣으면 70은 이제 또 할인 대상이거든요. 할인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죠.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야죠. 이거 다 여기로 빠지는 겁니다. 자, 근데 60세 이상인 조건도 우리가 할인 대상으로 추가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조건이 하나 추가되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이 구조에서 요 사이에다가 끼워 넣으면 된다 그랬죠. 끼워서 따지고 싶은 조건을 적으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60세 이상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끼워 넣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 세 개를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if가 아니라 중간에 끼워 들어오는 조건문은 elif라고 적으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요거의 작동 원리는 이거라 그랬죠. 만약에 이거라면 이거 해라 라는 게 이제 이품의 우리말 번역이고요. 엘리프 같은 경우는 위에서 조건 한번 따져야 돼요. 만약에 이거라면 이거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아니라면, 그렇지 않고 요거라면은 요거 해라 라는 거죠. 이것도 아니면 요거 해라 라는 게 LG고요. 자, 그래서 엘리프를 가지고 연결을 하시면은 위에서부터 조건 따지는 걸 계속 이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된 이프문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조건 경우의 수를 여러 개 상정해 놓고 그 중에 하나만 실행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는 이것도 실행되고 이것도 실행될 일이 절대 없습니다. 조건을 하나 딱 만족을 하는 순간 그거에 대한 실행을 하고 끝이 나요. 이 밑에 연결된 다른 조건들은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다? MG선다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보기를 한 4개 정도 마련해 놓고 그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것도 3개의 경우의 수를 만들어 놓고 그 중에 하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택되는 순간 끝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LGIF랑 LG를 같이 요거 이용해서 풀어봤고요. 그리고 요런 거랑 또 비슷한 문제가 요거 터널 통과 확인 문제인데 요것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뭐 문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차가 있는데 차의 높이를 170으로 정하면 돼요. 그리고 이 170 높이를 가진 차가 3개 터널을 지날 건데 터널의 이 높이, 터널의 높이는 우리가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변수로.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터널 3개를 줬을 때 차가 잘 통과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인데, 자, 요럴 때 이제 어떻게 씁니까? 자, 보시면은 터널이 1, 2, 3에서 순서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터널 1부터 지나갈 거 아니에요. 차례대로 3개가 주어지고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1번에서 만약 걸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2번, 3번 도달도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로 먼저 1번을 먼저 따지시면 돼요. 그죠? 1번 터널을 통과하냐 통과하지 않느냐를 먼저 따지시고, 통과를 하면은 그제서야 이제 2번 따지시면 됩니다. 그죠? 만약에 1번에서부터 걸린다? 2번, 3번은 따질 필요 없죠. 그죠? 이 뭐예요? 요거 따지는지 비교를 할 거고, 그러니까 요거 통과하는지 비교할 거고, 요거 통과하는지 비교할 거고, 요거 통과하는지 비교할 건데, 이 중에 하나 만족하면은 거기서 결론이 나는 거죠. 얘 충돌했는지 살펴보고, 충돌했는지 살펴보고, 충돌했는지 살펴보고, 그 중에 하나가 충돌이 결정이 나면은 마무리 하시면 돼요. 뒤에 건 볼 거 없잖아요. 그죠? 이런 구조에서 그럼 제일 앞에 거부터 체크를 해나가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터널 1과 차 높이가 170이라고 그랬죠. 170을 비교를 하시는 거죠. 터널이 170보다 작으면, 자, 크면은 여러분들 밑에서 또 터널 2를 또 따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작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종료할 수 있죠. 자, 아이고, 다시 크래쉬라고 출력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근데 170보다 크죠, 터널이.
만약에 제가 여기 169라고 해볼게요. 185, 183, 나머지 뒤에 두 터널이 더 높아도 의미 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1번에서 크래시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터널이 차 높이보다 낮으면 일단 크래시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크래시가 아니라면 패스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충돌 조건을 따졌는데 충돌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통과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첫 번째 걸려서 크래시가 났는데 제가 여기를 177로 하면은 통과하겠죠. 자, 통과했습니다. 근데 터널 2가 166이에요. 그럼 터널 2에서 통과 못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행하면 패스가 나오죠. 왜냐면 이 터널 2에 대한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요 사이에다 뭐 넣으면 된다? 터널 2 체크하시면 된다. 얘가 170보다 작은지만 따지면 돼요. 그래서 작으면 크래시. 여기서 크래시인 거 따져봤는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두 번째 것도 부딪히는 사람 보는 거예요. 여기서 부딪히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중에 하나만 지금 요게 되거나, 그러니까 요게 되면 요거 안 해도 되는 거고요. 그죠? 근데 요거를 통과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요걸 따지는 거죠. 그리고 요게 결정이 되면은 요거는 되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무조건 하나만 실행이 돼야 되잖아요. 이 조건에 대해서. 그죠? 이럴 때 엘리프로 연결을 해서 NG 선달 구조로 만들어 주시면. 자, 그럼 역시 크래시 나오죠. 여기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걸렸기 때문에 크래시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180이고 하면은 패스하죠. 하지만 역시 터널 3번에 대한 체크를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터널 3이 166인데도 불구하고 패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된다? 또 추가하시면 돼요. 중간에다가. 역시 크래시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B로서 이 세 개의 터널을 다 우리가 따져봤잖아요. 그렇죠? 얘도 통과하고 얘도 통과하고 얘도 통과하면 이제 따질 조건 없는 거죠. 그럼 무조건 패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건을 여러 개 상정해 놓고 그 중에 하나만 딱 결정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결과를 낼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이 조건은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결정이 나면 밑에는 더 이상 실행하지 않고요. 어차피 택일 구조니까. 만약 위에 게 아니면 이제 그 다음 거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차선책으로. 거기서 결정이 되면은 또 밑에 건 볼 필요 없죠. 결정이 났으니까. 그래서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문은 이렇게 elif랑 else, if 요것만 쓸 수 있으면은 웬만한 거 다 만드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요거 9구단 한번 또 같이 한번 해보고 9구단까지만 같이 해보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 오늘 연습 문제 푸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9구단 2단부터 9단 출력하는 거. 자, 2단부터 9단. 우리가 한 단 한 단을 출력을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런 구조에서 출발하죠. 5단을 만들어 볼게요. 복습 차원에서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하면은 9구단의 형식을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이거를 9개 만들면 되죠. 5, 9, 45까지. 자, 일단 저는 4개만 가지고 진행하는 거고요. 자,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이 1, 2, 3, 4 요 부분은 우리가 수열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죠? 일단 포맷을 이용해서 수열은 숫자니까 문자로는 안되고 일단 그냥 비워두고 포맷 요걸 이용해서 여기다 1 넣으면은 이제 요 1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순서대로 2, 3, 4서 실행을 하시면 똑같이 나온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왜 굳이 숫자를 뺐느냐? 이 숫자는 우리가 반복문을 이용해서 이제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수열은. 그래서 여기에 시작수죠. 여기가 꾸스. 그리고 i는 i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1씩 증가. 그리고 프린트 i를 해보시면 1, 2, 3, 4가 나온다. i로 1, 2, 3, 4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1, 2, 3, 4 여기 필요한 부분을 뭘로 대체하면 된다? 이렇게 쓰고 여기를 i라고 해버리면 1, 2, 3, 4가 여기 다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5라고 하면 안 되죠. 5 곱하기 여기 숫자 곱셈이 들어가야 되니까 역시 산술 연산이 필요하죠. 산술 연산이면 얘를 역시 문자니까 숫자로 빼서 먼저 산술 연산하고 나서 결과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자, 일단 5단위니까 5에다가 곱해줘야 되는데 뭘 곱한다? 그때그때 i 값 1, 2, 3, 4, 5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은 결과도 이렇게 예쁘게 들어간다. 자, 그럼 9구단을 한 단을 완성을 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6단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만 바꾸면 안 되죠. 왜냐면 5라고 픽스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랑 논리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져야 되잖아요. 정확히 같은 수여야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따로따로 쓰지 않고 같은 애를 꺼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변수에다 집어넣고 쓸 수 있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5단을 만들 때 5가 필요하면 얘랑은 같은 숫자니까 똑같이 단이라는 변수에서 빼와서 쓰는 겁니다. 얘도 5라고 하면 안 되고 비워둔 다음에 단에 있는 걸 꺼내다가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9구단 한 단 만드는 거. 6단을 보고 싶으면 여기를 6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이제 7단을 보고 싶으면 7로 바꾸면 되고. 자, 4개까지밖에 안 나오죠. 4라고 했으니까 이제 9까지 하면은 9개 나오는 거고요. 자, 이게 좀 이렇게 붙일게요. 자, 그러면은 9구단을 여기를 2라고 하시면 2단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3단 2단부터 9단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똑같이 복사해서 이렇게 하면 되죠. 3으로 만들면 되고 요거를 4로 만들면 되고. 됐죠? 이거를 9번 하시면 8번 하시면 되는데 똑같이 생겼잖아요. 뭐만 다르다? 요 단에 여기 2, 3, 4 요 부분만 다르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거 2, 3, 4, 5 수열 만들 수 있잖아요, 또. 그죠? 요 2, 3, 4 만들 수 있죠? 자, 요게 계속 반복되는데 요 2, 3, 4 달라지는 부분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반복문 돌릴 수 있죠. 반복문으로 수열 만들면서 똑같은 코드 계속 반복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이 구조 자체를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반복문의 원리가 이 들어가 있는 코드를 계속 횟수만큼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죠? 얘네도 코드지만 이거 전체도 또 코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딱 넣어서 반복문 돌려버리면 되죠. 이 구조를.
그래서 일단 여기를 주석 처리하고요. 얘를 반복만 돌려볼게요. 일단 2단이죠 이게. 2단 8개 나오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러려면 자, J, I는 밑에 쓰고 있으니까 1부터 8까지. 자, 이렇게 하면 8번 반복하겠죠. 1부터 8. J를 출력해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1부터 8 해서 8번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2단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넣을 건데, 지금 방금 저처럼 이거를 이렇게 복사하거나 잘라서 이렇게 넣으시면은 막 깨지잖아요. 초보분들은 이거 맞추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걸 추천드리냐면, 자, 요거 긁으세요. 일단 마우스로 긁으시든지 아니면 Shift 눌러서 방향키로 이렇게 커서 이동해서 긁으시든지, 딱 요 부분을 긁으세요. 이만큼. 자, 그 다음에 Alt를 눌러보시고, Alt키 위아래로 움직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얘를 어디다 넣을 거냐면 저기 프린트 J 앞 밑에다 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이 지금 5줄짜리 코드가 반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복문에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한 칸씩 다 들어가면 됩니다. 얘네가 덩어리로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탭을 누르세요. 여기 탭. 다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Alt 누르고 위로 당겨 오셔서 프린트 J 있죠? 요 밑에다 놓으신 다음에 탭 한번 누르시면 전체적으로 들어가요. 그럼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이 반복문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행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요게 2단이라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이만큼이. 그럼 어떻게 된다? 1 한번 출력되고 2단 나오고, 2 한번 출력되고 2단 나오고, 3 한번 출력되고 2단 나오고, 그렇게 되겠죠? 자, 보이시죠? 1, 2, 3, 4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2단부터 9단이거든요. 근데 2단만 나오는 이유는 여기 단이 2니까. 그럼 여기를 수시로 바꿔주면 되죠. 근데 잘 보시니까 J가 1씩 늘어나네요. 1, 2, 3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뭐 쓰면 됩니까? J 쓰면 되죠. 그럼 일단 어떻게 된다? 1단부터 만들어지죠. J가 1부터 시작되니까. 근데 우리 2단부터 9단이잖아요. 2단부터 시작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J에다 1 더해서 시작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2단부터 9단까지 반복문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9단을. 그래서 이제 이 9단 만드는 문제에서 핵심은 이 구조 코드를 한 줄 한 줄 보시는 것보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의 기능을 완성을 하면 그 코드를 한 구조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동일한 구조는 역시 동일한 문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while문을 while문 안에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초보분들은 생각을 하시거든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문법에만 맞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몇 번 반복됩니까? 안쪽에 있는 반복문이 9번 되는 거고, 이 9번 반복되는 게 바깥쪽 반복이 한 번 될 때마다 9번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9 곱하기 8 해서 72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반복문 또는 중첩 반복문 이렇게 부르고요. 이렇게 중첩까지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코딩을 하실 때.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또 반복시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구조를 그대로 또 반복 구조에 넣으시면 돼요. 그럼 3중 반복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중 반복문이 요게 3중 반복문 문제입니다. 999단 요거 풀어 보시면은 이제 아실 것 같고요. 이 정도로만 같이 풀어보고 나머지 시간을 여러분들이 직접 이 연습 문제를 통해서 숙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